예, 오늘도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하면서 개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전날 급등에 이어서 어제는 꽤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주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시장 특징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바로 첫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가 어저께 새벽엔 12%, 13% 올라갔는데요. 오늘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유가에 대한 시장에서는 한 6%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난 주말 대비보다는 5% 정도 위에 있지만 그나마 많이 좀 진정됐죠. 사우디 석유 장관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9월 말이면요. 대부분의 지금 문제가 됐던 500만 배럴의 생산 차질은 복구될 것이라는 얘기했고요. 이미 한 절반 정도는 복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에서는 $100까지 얘기하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일단 무력 충돌이 있으면 $85까지 얘기하고 기본이 $75 얘기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3대 지수 플러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것이 유가가 급등한 이후에 오늘은 다시 좀 소폭 내려왔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주말 대비는 여전히 아직까지 갭이 있는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모처럼 가치주가 좀 하락하고 성장주가 좀 반등한 정도가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9월 말 이후만 보면은요. 9월 말 이후만 보면 가치주가 7%가 올라갔고요. 성장주는 1.2%가 빠졌습니다. 가치주, 성장주 여러 가지 분류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보여드린 것은 블랙락에서 하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자료 갖고 확인드리겠고요. 9월 이후는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이것이 최근 5년 동안 보면 약간 다른 소리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가치주는 불과 30%밖에 안 올라왔고요. 성장주는 그의 2배 이상 거의 200% 이상 올라간 것이 더 많이 올라간 것이 성장주가 80%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이 이제 가치주가 오늘 이제 모처럼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에 보이는 건 성장주입니다. 성장주가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지난주부터 계속 조정 보이다가 오늘 좀 소폭 반등을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오늘도 특징주 한 두세 개만 보여드리면 어제는 제가 이항영의 뉴욕앤서울에서 로키드 마틴 보여드렸는데요. 그렇죠. 네, 예. 오늘은 노스락 그루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스락 그루먼은 왜 보여드리냐면 꼭 그 무기가 사용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소위 드론 폭격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 그의 최고의 기술력은 노스락 그루먼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건 상관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노스락 그루먼이 오늘 사상지효가를 겪겠고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노스락 그루먼, 보잉, 로키드 마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레이시온 들어가 있는 것이 미국의 우주, 항공, 방위산업 ETF인데요. ETF도 여전히 깔끔하게 오늘 사상 최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크라프트 하인즈가 올해 내내 사실 2년째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올 봄에 떨어진 것은 회계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거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2대 주주인 시리즈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2,500만 주를 또다시 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그렇지도 오늘도 4% 이상 오늘 하락한 것이 시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버핏이 투자한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만들고 네, 그렇죠? 버핏이 투자했지만 버핏이 자기가 판단이 틀렸다고 얘기했지만 예. 아직까지 매도는 안 했습니다. 네. 시장 관심은 어쨌든 이제 급등하던 유가에서 다시 FOMC로 돌아왔는데요. 기존의 시각들은 이번에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지만 추가적인 인하가 어떨 것인가였는데 또 이제 지금 FOMC가 시작이 됐죠.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숫자 자체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정확하게 사실관 말씀드리면 CME의 패드 워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드 워치 저희가 자주 인용하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내일 금리를 25bp 인하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47.3이 되겠고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50.7입니다.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 한번 보면 금리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도표랑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CME는 아시다시피 시카고 선물 거래소 아닙니까? 여기서 금리를 갖고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가격이나 거래량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통계의 확률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다 틀리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이게 왜 그러냐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에 대한 것이 조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금리에 대한 선물 갖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건 뭐 사실관계만 확인드려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금리는 25bp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현재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초에도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였죠. 세븐스 리포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25bp 인하가 기대가 된다. 다만 실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25bp 인하보다는 그 자체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점도표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각각의 앞으로의 목표치를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도표랑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강도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코멘트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명서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몇 시냐 무슨 얘기할 텐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 오전 3시에요. 금리 결정 사항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25bp 인하다, 50이다 그런 얘기 아니면 동결이다 이야기 나오는 거 되겠고요. 성명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0분 이후에 파월 의장이 나오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들의 질의 응답에 무슨 얘기를 어떤 톤을 얘기할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금리 인하되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특히 이번에는 지난 7월에서 두 번째 금리 인하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미국은 흥미로운 것이 이런 다양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두 번째 인하했을 때 주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과거 통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확인드리면 두 번째 금리 인하했을 때는 3개월 후에 주가가 9.7%가 올라갔고요. 6개월 후에는 다우지수가 13.8%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리세션이 없었을 경우가 보되겠고요. 리세션 상태에서 금리를 막 인하했다 그러면 11.2%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리세션이랑 상관없이 주가는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1년 후에는 21%, 18%가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서 약간 뜨아하죠. 이거 금리가 리세션이고 어쩌고 나오는데 예. 두 번째 금리랑 갖고 무슨 의미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금리보다. 그 이유는 두 번째 금리 인하하다 보니 첫 번째 금리 인하한 것이 시장에 경제에 반영됐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수긍되죠. 두 번째는 연달아서 금리 인하하니까 연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과거의 통계일 뿐이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가늠하기 쉽지 않죠. 예, 어쨌든 흥미로운 자료이네요.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기업은요? 네, 뭐 이 코너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좀 좋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요, 좋지 않은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드스트롬입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고급 라인의 백화점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가 이제 엄청 뭐 이게 2, 3년째 계속 내린 거죠. 결국 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이 들어서면서 결국 오프라인 백화점의 몰락 이런 것도 의미되겠는데요. 최근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면 9월 달 들어서 주가 좀 반등했습니다. 8월 말부터. 이것은 흔히 해서 가치주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낙폭 가대주들의 반등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좀 내려갔고 특히 오늘은 1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욱더 드라이브를 운전해서 쇼핑까지 하러 가는 사람들이 약간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오프라인 유통점이 대표적으로 거의 다 떨어졌고요. 노드스트롬도 떨어지고 메이시스 이런 것도 4, 5% 떨어지고 오늘 많이 떨어진 하루였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적응한 월마트는 사상 최고가, 노드스트롬은 거기에 좀 못 미쳤죠. 그러다 보니 주가 내려가고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유통점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쪽에서의 승자가 정해지지 않고 온라인이 계속 이전 투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 제일 점유율이 높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쪽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쪽만 우리가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 아실 만한 조그만 건 모르겠고요. 큰 회사 중에서 돈을 버는 회사는 지마켓 있지 않습니까? 지마켓은 주인이 이베이인데요. 지마켓만 돈을 벌고 다 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쿠팡이 얼마나 돈을 적자를 내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통업종은 쉽지 않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세계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으나 뭐 노드스트롬과 비슷한 흐름이 아니냐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 매매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뉴욕 증시 특징 상황과 우리 시장에 또 연관 지어볼 만한 기업까지 뉴욕 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